안녕하세요. 응답하라! 제가 드디어 2박 3일간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국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집에 들어와서 짐 정리만 하고 바로 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에서 돌아온 지 내가 잠깐 꿈꿨나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라고 하시면, 짠! 여행에서 다녀온 다음에 느낀 점을 바로 말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첫 번째가, 내가 어딜 가든 처음 영상 시작할 때 해외여행이 너무 오랜만이라 거의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년이네요. 7년 만에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 그동안의 여행 다 까먹었고, 국내를 가려고 했었을 때도 거의 당일치기 아니면 1박 2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익숙한 곳이 아닌 타지로 이제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랬을 때 나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초반에가 가장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나도 까먹고 잘못하는 일이 있는데 옛날에 그냥 넘어간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어느새 세상이 바뀌어서 세상의 법칙이 바뀐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출퇴근을 맨날 차로 하다 보니까 지하철을 까먹은 거죠. 타는 거를. 한국에서는 당연히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버스카드를 이용하지만, 교통카드를 이용하지만, 어떤 나라에 가면 이제 승차표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승차표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저희는 터치에 익숙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 때까지는 핸드폰이나, 야, 전화기 어떻게 받아? 띠리링, 네, 여보세요? 이렇게 울리는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스마트폰 세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이제 세대별 이제 차이가 뭐가 있나, 세대별 차이가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즐거움과 행위로 알 수 있지만, 요번 여행에서는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살짝씩 꼬여 있었어요. 근데 그 꼬였었을 때 내가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가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상황을 하고 돌이킬 수 없어요. 이런 꽈배기 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거를 실타래를 풀고 다시 한번 도전할 거냐, 아니면 야, 그냥 숙소 가서 쉬자, 아니면은 야, 여기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여기서 대충 먹자, 야, 여기도 맛있대, 야, 여기가 원래 맛있는 곳이래. 근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블로그에 써놓은 후기를 통해서 유명해진 거잖아요. 유명해질 집인데 아직 덜 유명한, 이제 커가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나는 과연 도전적인 정신을 가졌냐,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시간이 소중하니까 실패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데만 가야지 라고 하는 성향인가, 요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국내는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시간만 내면 당장 내가 짜증나면 바로 갈 수도 있고, 특히 국내에서는 차를 안 가지고 가더라도 내가 택시 타고 그냥 돈 좀 쓸 생각으로 그냥 다녀도 되고, 뭐 렌탈도 할 수 있고, 렌트도 할 수 있고, 전보 택시나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없고 현지에 그냥 적응만 해야 될 때, 예전에 내가 여행하던 것과 시스템이 조금 바뀐 상황이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제가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느끼지만 이번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울컥하기도 하고 너무 재밌기도 하고, 돌아와서 다시 울컥했어요. 갔었을 때 핸드폰에 일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심을 샀어요. 그 인터넷이 된다는 것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카톡도 할 수 있고, 이메일도 확인할 수 있고, 보이스톡으로 내 여행 가는 멤버들이랑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확 내려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을 때 조금만 찾아보면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때문에 여기서 뭐가 유명한지 구글 맵에서는 그 별점으로 해서 우리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지도처럼 구글 맵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별점이 좀 적거나, 아니면은 별점이 많은데 한국 사람이거나 관광객들이 많이 안 가는 집일 때 나는 거기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들이 계속 맛있다고 글이 엄청나게 올라온 그런 음식점을 갈 것이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 코스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로컬 사람들만 아는 곳으로 갈 거냐, 이런 거였는데 내가 일 다 끝내고 일을 잠깐 뒤로 밀어놓고 온전히 나라는 긍답이라는 사람이 타지에 와서 새롭게 이제 적응하거나, 새롭게 뭐 밥을 먹는다거나,
구경을 한다거나 할 때도 내가 새로운 것만 계속 찾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유명한 걸 이제 찾아가는 사람인가, 이거였는데, 저는 이제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히 예전에는 도전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안정적인 거를 도전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여기 그냥 맛있다, 이런 거죠. 근데 여행 유튜버들 중에 빠니보틀님 보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거 그냥 가다가 있으면 그냥 가고 먹으면 맛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이 먹어보니까 이 집의 서비스라든가 뭐 맛이라든가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보니까 확실히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다, 생각이나 선입관이나 그냥 고정관념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저는 안정적인 걸 굉장히 추구했구나라는 거를 이번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기존의 여행은 제가 항상 저는 도전적이다, 열정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꼈는데, 실상은 정반대였다는 거. 그래서 나는 아직 젊고 아직 도전을 해볼 나이고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래야지 그 도전을 해보고 성취했었을 때 그 감정이 너무 벅차오르더라고요. 고생했던 거에 2배의 보상을 얻게 되는데, 안정적인 거는 그냥 그 소소한 즐거움이랄까? 둘 다 이제 즐거움은 있지만 도전을 해서 희열을 느끼는 게 더 좋았어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모두 여행 멤버 가면은 우리 어느 정도 여행 예산을 짜가자 하잖아요. 자본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시간도 한정되어 있어요. 만약에 같이 간 멤버가 있다 그러면 모두에게 동등한 시간과 모두에게 동등한 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물론 추가로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해외에서 결제 가능한 카드를 챙겨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즐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 동일하게 이제 되어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한 끼에 얼마 그러면은 맛있는 데가 다 몰려 있거나 그런 데도 있겠지만, 보통 1차를 갔다가 2차를 간다 그러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는 택시 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다들 각기 식성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데, 어쨌든 좋든 싫든 혼자 간 여행이 아니면은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어느 중간 접점에서. 첫 번째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얼마를 쓸 거냐, 여기서 얼마를 쓸 거냐. 근데 이게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한 번도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트러블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신기했던 거는, 트러블이 없었던 이유는 모두가 이 시간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시간 대비해서 돈을 좀 더 쓰더라도 다시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일심동체였던 거죠.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한국에서 밥을 사 먹거나 소비하는 거에서 심지어 전자제품 산다, 아니 스피커를 산다, 향수를 산다, 내가 필요한 어떤 펜을 산다, 모든 소비에서 화장품까지 다 포함이에요. 이제까지 최소 10년 이상은, 제가 30대니까 10년 이상은 내가 소비한 패턴이 있고 지금 현재 물가 대비해서 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적당히 많이 썼으면은 그래 좀 더 썼네, 좀 더 아껴야겠다 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 시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트러블 없이 즐겁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다 느껴졌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게 여행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어서 여행을 하면 할수록 이 여행을 즐기는 방법을 계속 추구하는 것 같아요. 나는 즐거움을 추구할 거야 딱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이제 일본이 한국보다 굉장히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더웠어요. 일행 중에 한 명은 거의 더위 먹을 뻔하기도 했었고, 더위 먹으려고 하면은 다 같이 이제 백화점이나 에어컨 있는 데로 잠깐 들어가고, 아니면 카페 가서 커피 좀 먹고 있다가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나오고 하는데, 한 20분 만에 갑자기 더위를 먹어서 이제 그 홍조라고 하죠. 이게 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 있으면은, 저는 4명이서 다 같이 갔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 사람이 이상 있으면은 공통된 그 범위 안에서 계속 움직였다는 거. 한 명이 몸이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러면 여기서 다 정리하고 가는 거. 이런 식이었어요. 20대 때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태도들이 다 마음속에서 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 꼭 말하지 않아도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조금 그 사람과 사람의 마음의 거리가 좀 가까워진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봤었을 때 나도 이런 것까지 말하진 않지만
내 옆에 있는 여행 멤버들도 같이 태도를 공유하고 있다. 애티튜드가 이제 이 시간만큼 굉장히 즐겁게 보내야 된다라는 거를 서로 느끼고 있었다. 이런 거였고요. 마지막으로는 과거에 내가 여행했을 때, 그리고 이제 현재 내가 여행했을 때, 저는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이나 가본 경험이 있지만 해외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을 짰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이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ENTJ예요. 즉흥적인 것 같은데 계획적이고 좀 직감적이에요. 초반에 내 직감적으로 안 좋다 하면 거기부터 잘 안 가는 스타일인데 좋았다 하면은 또 계속 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20대 유럽 여행을 혼자 했었을 때도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었는데 운 좋게 나만 됐던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스를 끊었다. 그러면은 이 패스를 끊었으면 자유 패스이기 때문에 유명한 관광지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스템 중에 어느 유명한 관광지는 하루에 구경할 수 있는 관람객 수를 제한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 인터넷으로 무조건 신청해야지만 그 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관광지가 있었어요. 이태리 로마에서 조각으로 유명한 박물관이었는데 다 안 된다고, 당일은 안 되고 하루 전에 무조건 인터넷 접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유럽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영어를 잘하는 외국인이거나 5명이 퇴짜 맞고 가는데, 제가 이 사람도 일하는 사람이고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데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저도 이제 막 미안했던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 돈과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무 보고 싶지만 여기 시스템에서 내가 안 맞는다 라고 생각해서 저기요, 미안한데 내가 관광객이라 인터넷은 되는데 인터넷 후에 본인 확인할 때 그 전화가 안 된다. 그래서 전화 한 통화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캐셔에 있던 분이 저를 5분 동안,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마지막이었으니까. 저를 계속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안경 이렇게 해서 You're lucky 하더니 저만 들여보내셨어요. 근데 원래는 안 되는 거고, 그렇지만 여행에서 이런 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0.1% 확률이었고, 제가 계속 뭐 에어비앤비나 아니면은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가면서 항상 들어가면은 룸을 같이 쉐어하는, 같이 룸메이트들한테 계속 말을 걸었었거든요. 혼자 여행을 했었을 때는 인종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한국인들이 많이 오는 데는 다 피해 다녔어요. 20대 때는 항상 새로운 거를 원했었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 했었는데 계속 달랐거든요. 근데 지금의 저는 편안하고 안전하고 깔끔하고 내가 여행 갔다가 업무로 바로 복귀할 수 있는 삶을 꿈꾸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랑 같이 간 분들도 다 같이 그랬고, 이제 한 10년 정도 이상 인연이 길어졌는데 서로 말하다가 계속 놀라는 거죠. 오, 우리 이렇게 이런 기간까지 알게 됐냐.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까지 길게 알았을까 예상도 못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스러움도 깜짝 놀랐지만 상황에 대한 태도, 그리고 상황이 만약에 꼬였다. 근데 그 상황에서 과거에 저는 화를 주체 못해서 그 화를 냈는데 그 화를 내면은 서로 사이만 나빠지잖아요. 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상황을 해결한 다음에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배웠는데 하루에 2번씩 그런 꽈배기처럼 좀 꼬였던 적이 있는데 처음에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근데 계속 가면 갈수록 상황이 꼬이면 풀면 돼 라는 마인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 2박 3일이니까 두 번째 날에 첫 번째랑 똑같은 걸 하기 싫어서 약간 청개구리 같은 마음도 올라왔는데 결론은 이제 같이 공동으로 다니자. 알겠다. 왜냐면은 내가 언제 다시 갈지 모르겠지만 혼자 가더라도 한국 간판도 많고 거기는 상권이 엄청 커서 대충 이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다 같이 오는 거는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뭐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세 번째가 되기 전에 첫 번째일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개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민폐일 수도 있겠다. 서로 이제 타지에서 서로 계속 생사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이 여행 다녀오고 나서 내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변했다.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변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사람은 이걸 못하거나 너 완전 이런 사람이야. 너 엄청 고집세. 너 고정강력 개쎄 개쎄. 너 완전 세단 말이야. 하는데 예전에는 그 얘기 들으면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너무 창피해서. 근데 창피함인데 그 감정을 분노로 바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끄러워서 그냥 웃어요.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는데 지금에서 느끼는 거는 이거를 이제 다 웃자고 하는 소리고 다 웃으니까 더 친해지는 이런 요소였는데 뭐가 그렇게 속이 좁았고 뭐가 그렇게 항상 급했고 뭐가 그렇게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어떤 데드라인이 너무 쫓아와서 예를 들면은 하루에 20만 원 교통비 그리고 밥 맛있는 거 먹는 거 디저트 먹는 거 혹시 모를 거 아니면 택시 타고 다닐 거 그 다음에 이제 여유 자금으로 좀 합쳐서 선물을 사올 비용 뭐 이런 걸 다 쪼개 놓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계획 없이 간 게 제일 컸어요. 다들 바빠가지고 엄청 바빠서 8월 15일 날 광복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는 일해야 돼서 못 간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모든 게 다 나는 그냥 그렇게 여행을 가거나 여유를 즐기지 마라 라고 하늘이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못 갈 것 같다. 근데 다들 똑같은 시점에 못 간다라는 생각을 붙였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비행기 값도 엄청 내려갔어요. 저 갈 때부터 딱 내려가고 숙박비도 내려가고 그때는 태풍도 오고 장마 때문에 뭐 돌아다닐 수도 없는데 제가 딱 가니까 비도 안 왔어요. 혹시 비가 올까봐 우산까지 챙겨갔는데 그런 상황도 없었고 부딪혀봐야 아는데 맨 처음에는 나는 아예 못 가는구나. 나한테 여유 있는 삶이 어딨나. 일이나 해야지 라고 했었는데 제가 갔다 와서 이렇게 후기를 유튜브로 올릴 줄도 상상도 못 했거든요. 이게 인생이 항상 저희가 계획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딱 뭐 1박 2일도 좋고 당일치기도 좋고 여행 한번 갔다 와서 리프레시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지장이 없다면 무조건 플러스로 간다. 여행 오히려 길어지게 되면 이제 복귀하는데 좀 힘들 것 같은데 오히려 너무 1 이렇게 계속 하다가 갔다 보니까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 동기부여를 갖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연애와 마찬가지로 여행을 가잖아요. 타지로 떠나게 됐었을 때 내가 배워온 건 그 나라의 복지나 그 나라의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 꿈 이런 것도 살짝 보지만 결국에 본 거는 내 자신이었다. 성장하는 거에 꼭 여행을 가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저는 여행을 막 꼭 가야 됩니다. 돈 무조건 쓰세요. 근데 그렇게 상황이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황이 된다면 여행이 갔다 오면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마인드가 계속 도전적으로 성장하려고 계속 욕심을 낼 수 있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나도 여행을 가서 동기부여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